이번 시간에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대륙이 이동한다. 그리고 그 대륙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멘틀이 대류한다. 그리고 그 멘틀 대류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저 확장설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판 구조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이란 무엇이냐? 지구는 몇 개의 단단한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판 구조론의 핵심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지구의 가장 겉표면이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예요. 초창기에 대륙 이동을 이야기를 했을 땐 대륙만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륙뿐만 아니라 멘틀에 해당되는 상부 멘틀의 딱딱한 암석권까지도 움직이는 거여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아닌 판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직권의 변화가 생깁니다. 화산활동도 발생을 하고 습곡작용에 의한 지각이 융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의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 이걸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 구조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까지가 판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판의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해양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바다, 여기 바다란 이야기예요. 바다 아래의 지각을 해양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라고 하는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호면이에요.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모호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해저 아래에 있는 해양지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지각, 여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판이 어디냐라는 이야기죠. 자, 멘틀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멘틀의 상부, 여기가 이제 상부 멘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멘틀을 2,900km부터 현재 여기 지각 있는 데까지 한 40km, 50km까지를 멘틀이라고 하는데, 핵에 가까운 쪽을 하부 멘틀, 지각에 가까운 쪽을 상부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각에 가까운 곳 중에 가장 위쪽, 상부 멘틀의 가장 위쪽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도 암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암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특히 불러요. 자, 그런데 그 밑에가 연약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이 있죠. 이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예요. 부분 용융 상태여서 보통은 묵 또는 젤리 뭐 이런 특징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체인데 액체스러운 느낌을 받는 것, 뭐 이런 곳을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융되어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판, 어디까지가 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지각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멘틀의 상부도 암석, 그리고 멘틀은 대부분이 다 고체예요. 여기는 부분 용융이라고 해서 액체가 아니라 고체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모래사장을 달리다가 갯벌로 들어가면 질퍽질퍽거리죠. 그런 느낌의 고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 부분 용융 상태를 알게 된 건 지진파의 속도 변화 중에서 저속도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속도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여기가 부분 용융 상태인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 판은 바로 이 연약권 위쪽에 있는 딱딱한 암석과 어디 지각을 포함한 이곳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곳이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라고 하는 건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판 아래에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남으로써 위쪽에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론에서의 판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판들이 움직인다. 이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의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각 변동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판의 중심부가 아닌 판의 경계부에서 보통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각 변동,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판의 경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판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건 왠지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넓어지는,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가 발산형 경계고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가까워지는, 그죠?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뭔가 보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수렴형 경계를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섭입형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형 수렴 경계가 있어요. 자, 큰 특징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산 경계에서는요, 새로운 대륙, 새로운 판,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반면 수렴형 경계는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롭게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 기존의 지층이 그대로 뭐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보통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판의 경계에서는 반드시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이 일어나는 지각변동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냐 수렴형 경계냐 보존 경계에서도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화산활동이 발생을 하고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수렴 경계가 있는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수렴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현재. 반면에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현재는 화산활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럼 지진활동은 어떠느냐? 발산형 경계에서 지진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진원의 깊이가 100km 이내이냐, 100km 더 깊은 곳에 발생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을 천발지진, 지표 1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할 지진을 신발지진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보통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섭입형 경계나 충돌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에서는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느냐는 이야기인데, 발산형 경계든 수렴형 경계든 보존형 경계든 모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 또는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지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A가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이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에서는 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판이. 그래서 발산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 상승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이때 만들어지는 지역이 열곡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골짜기들이 쭉 만들어지거든요. 이 바닷속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지에서 이런 멘틀 상승이 일어나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면 해령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열곡대가 만들어지고요. 바닷속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령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령의 중심부에는 열곡이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그 열곡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열곡대라고 부르고요. 바닷속 지형은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B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난 거예요. 대륙판. 그래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는, 모이는 수렴 경계예요. 그래서 일부의 물질, 판이 밑으로 하강하는,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판이 모여예요. 그래서 모여서 일부의 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멘틀 물질은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판이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들이 만났기 때문에,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끼리 만났기 때문에 판은 위로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충돌형 수렴 경계, 이게 바로 충돌형 수렴 경계인데, 이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난 거예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났는데, 이럴 경우는 두 판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판도 들어가는 거예요. 멘틀 대류와 함께 판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해양판이 점점 소멸되겠지요. 이렇게 쓱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니오프대라고 불러요. 베니오프존, 베니오프대, 한국말로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파고 들어가는 곳. 그래서 이렇게 섭입하는 곳 내내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이고, 이거는 여전히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섭입하는 곳이니까 섭입형 수렴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섭입형 수렴 경계에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형이 해구예요. 여기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지만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섭입형 수렴 경계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D가 뭐냐? 이 D가 바로 보존형 경계예요.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 여기 나와 있네요.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령이 하나 있어요. 해령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해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해령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발산형 경계죠.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이 지역은요, 이동 방향이 달라져요. 두 판이 달라지면서 여기가 어떻게 될까? 판이 끊어지겠지요. 단층이 형성이 됩니다. 단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동 방향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단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이 변환단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화산 활동을 동반하고, 그럼 멘틀 속에 있던 새로운 물질이 위에 올라와서 냉각되면서 판을 만들겠죠. 그 다음 여기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판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아까 달산형 경계에서는 보통 판이 또는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고,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수렴 경계는 판 또는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졌는데 생성과 소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판의 경계들의 지역,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와 해령, 수렴형 경계에서는 충돌형 수렴 경계는 습곡산맥, 보존형 수렴 경계는 해구, 섭입형 수렴 경계는 해구, 그 다음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